everyone, welcome back to my English class. 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공삼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2019년도 새로운 버전의 공삼독이 정확하게 개정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의 공삼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공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열화와 같은 성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힘입어 이번에는 고난도와 그리고 기본편으로 새롭게 모습을 탈바꿈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열심히 지금 이렇게 잉크가 마르고 있을 거예요. 인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실물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실 때쯤이면 이미 교재가 다 출시가 되어서 모든 도서물에서 쫙 깔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환은 여러분들 미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삼독을 매해 출제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너무나 많이 봐주셔서 공삼독이 항상 많은 학생들에게 풀려져 있고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떤 식의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그리고 주제를 선별해서 소재별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입소문 때문에 저도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 피드백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피드백. 선생님 저는요. 공삼독 문제를 풀고 싶은데 조금 어려운 것들만 모아져 있는 문제집을 풀고 싶어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좀 초보기 때문에 좀 기본 단계의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의견들을 모아서 자 기본편과 고난도 편으로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 뵙게 되었는데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는 어떤 교재입니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보다는 오늘은 새로 개정된 기본편과 고난도 편에서 실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직접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준비하고 왔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재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책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는 책 소개를 받으셨다면 노.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멈추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랑 같이 공부를 1시간 쭉 하시게 되면 이게 독해구나. 공삼독을 이렇게 활용하면 내가 독해를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실 수 있게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 그 중에서도 데이 3, 우리 기본편 중에서도 데이 3,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밴드웨건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걸 밴드웨건이라고 하죠. 근데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아무 문제나 고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문제들 그리고 그 배경과 그 지식들을 함께 드렸을 때 효과가 시너지가 빵 터질 수 있는 문제들로 여러분들 꽉 찬 구성이 지분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데이 3에 해당되는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아닙니다. 완전 공부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 3개씩 많이 푸는 것보다 항상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는 우리 공삼독의 아이덴티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재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쇄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친절하게 안내해 놓았습니다. 교환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하시는데요. 선생님 저는 아직 문제를 안 풀었는데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환만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교환 안에는 기출문제의 한문항과 그리고 그 기출문제의 문제 유형과 소재와 길이를 완전 분석해서 그 유형과 소재의 길이 중에 한 아이템씩이 포함되어져 있는 실전 문제 세 문항이 함께 하는데 요게 데이 1 분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루 분량에서는 기출 감각 놓치지 말자 기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까지 세 문제를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데이 1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third day 세 번째 날에 해당이 되는 지문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먼저 저희가 이렇게 플래너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편 플래너. 자, 공상독 30 days study planner라고 해서 여러분들 30일 동안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플래너가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데이 3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학습한 날과 그리고 풀시 기출 문제가 어느 직렬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1번, 2번, 3번 중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3일을 오는데 맞았고 틀렸고 틀렸다. 어우 속상하다. 하지만 뒤에
구문 체크하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문 문장을 완벽하게 꼼꼼하게 분석했는지 여부도, 틀린 문제, 맞은 문제 꼼꼼하게 다 했는지 여부도 적어주시고요. 셀프 복화 노트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할 수 있는 복화 노트 활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거기에 20개를 적었는지 15개를 적었는지 체크해 주시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플래너 부분입니다. 그러면 해당 플래너를 쑥 지나서 보면 뒤쪽에 기출 문제가 우리 교재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필수 기출 문제가 있고요. 그 기출 문제에 필요한 어휘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사전 노노노노노. 사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괜히 사전 켠다고 켜서 어플리케이션 만작거리다 보면 깨뚝 와서 깨뚝의 친구의 대답을 하느냐고 집중력 사라지지 않게 아래쪽에 꼼꼼하게 어휘 정리되어져 있고요. 선생님, 어휘 정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 분석지가 필요합니다. 그럴까봐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말 빼곡하게 끊어읽기와 분석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끊어읽기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 끊어읽기 포함 문장에서 전명구다, 분사구다, 또 부정사다, 관계사절이다. 꼼꼼하게 다 체크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구문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아래쪽에는 여러분 해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답과 오답 해설도 아래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문이 있고 그 지문 뒤편으로는 이렇게 기출 지문을 분석한 자료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감각 충만한 상태로 업 되셨다면, 그렇다면 이 기출문제의 유형과 소재와 길이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완성되어져 있는 뒤쪽에 실전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실전 문제는 한 페이지에 2개씩 여러분들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실전 문제 이렇게 한 페이지에 2개, 그리고 세 번째 날, 자 보세요. 01, 02, 03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면 이쪽은 선생님 뭔가요? 이게 바로 구문 체크.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지금 보면 약간 먹색이 들어간 부분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건 정답인가요? 아니, 순서 배열인데 이게 먹색이면 이게 정답일 리가 있겠어요? 아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 한 권을 싹 다 끝냈을 때 구문 중에서 주요 구문들을 한 번씩은 다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마무리하더라도 구문까지도 학습될 수 있게 시너지 효과를 여러분들 보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바로 구문 체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이 여기, 여기 있는 문장이 여기, 여기 있는 문장이 여기에서 우리가 구문 체크를 이쪽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혹시 스터디팀 여러분들 운영하고 계시다면 우리 지문에 대한 스터디도 물론 들어가지만 이 구문, 핵심 구문, 어려운 구문들에 대한 스터디를 조직하셔서 스터디원들끼리 의견도 나누고 넌 이 부분 어떻게 해석했어? 난 이렇게 해석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끈끈한 동료애도 느껴보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구문 체크하기 부분까지 체크를 해놨습니다. 선생님 저는 03도 혼자 공부하는데요. 혼자 공부한다고 구문 공부 안 할 텐가?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문법 분석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독해지 구문 수업도 아니고 문법 수업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구문은 감각인데 자꾸 안 하다 보면 놓치거든요. 저도 한국 와서 오래 지내다 보면 영어가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너무 오랫동안 안 보면 뭐였더라? 순간 막아 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공부를 하면서도 구문을 따로따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문 체크 부분을 따로 체크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장씩만 각각의 데이에 여러분들 3개씩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30데이잖아요. 30데이즈니까 적어도 90개의 기본편에서의 구문 그리고 고난도 편까지 한다면 180개의 구문을 가만히 앉아서 독해 공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최대한 같은 구문이 겹치지 않아서 수험생이 공부하실 때 골고루 씹어먹는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구문 체크 준비해놨기 때문에 얘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낌 오셨습니까? 자, 실전편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진행하는 우리가 자, 이걸로 인한 실전에 있어서의 기준을 가지고 실전으로 변형했던 이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 1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매일매일 하루하루 꾸준하게 진행을 하셨을 때 여러분의 독해는 이제 무서움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나 기본편은요. 기본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쉬워서 아니에요. 쉬움의 용도는 지문이 짧아서도 아니고 자 우리가 어떤 답이 너무 쉽게 나와서 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전에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렸을 때 그때 나왔던 빅데이터 그리고 얘가
지문은 조금 길더라도 막상 정답을 찾을 때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익히 나왔던 소재들은 기본편에 여러분들 배열을 했고요. 기본편이라고 해서 시험에 덜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왔던 소재, 예를 들어서 공무원 공시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제도라든지 아니면 법의 집행 과정 같은 우리가 꼭 행정부에서 알아야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고 여러 번 출제돼서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빈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된 소재들은 기본편에 넣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꼭 코어 개념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기본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편. 이렇게 여러분이 구성됐다는 거, 매일 하루에 기출문제 하나 그리고 신출문제 3문항까지 해서 4개의 지문이 생뚱맞은 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관성 있게 자 중요한 콜로케이션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이 지문이 하루에 데이 1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럼 그 데이 1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3일차 분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분량입니다. 그럼 선생님, 저 문제 하나도 안 풀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타이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에서 한 문항을 함께 풀 겁니다. 기출문제인 만큼 여러분들 이거 너무 무겁게 푸시지 말고요. 모르는 단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밑에 단어 부분은 이렇게 살짝 가려주세요. 손으로 가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책이나 아니면은 뭐 A4 용지도 살짝 접어서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올려놓고 2분을 드릴 테니까요. 이 2분 동안 여러분들 문항 지금부터 풀어보시겠습니다. 풀어보세요. 파우즈 누르시면 됩니다. 풀어보셨습니까? 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퍼즈 누르고 풀라니까. 그럼 제가 2분 동안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까요? 퍼즈 누르고 푸세요. 다 푸셨다면 이제부터 해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3에 있는 여러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또 어떤 문제였냐면 삽입 문제였습니다.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푸는 방식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을 이 아래쪽에 어느 부분에 넣을 것이냐, 이게 바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공삼독이라는 이 문제집을 통해서 저를 보지 않고 기본서 수업이나 아니면 그 밖에 독해 또는 구문 X를 통해서 저를 마주했던 학생들이라면 선생님 독해 노하우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독해 노하우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이 지금 공삼독 같은 교재는요. 정말 외부에서도 많이 그냥 바로바로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는 적어도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기본서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구문 X를 마치고 난 다음에 리딩 스킬까지 싹 다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마도 이 리딩 스킬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친절한 제가 리딩 스킬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삽입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삽입, 삭제, 배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글의 흐름을 물어보는 글의 일관성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삽입 문제가 가장 난도가 높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항상 선생님 제가 정답이 3번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4번도 되지 않아요? 라고 가져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 왜 앞에다 솔직히 왜 붙이는 거야 도대체? 솔직히 되지 않아요? 안 솔직해도 되니까 안 돼. 여러분들 정답은 항상 하나예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 인생에는 답이 없지만 문제에는 답이 있다. 답은 하나만 찾아야 된다. 라는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여기서 답은 하나여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왜냐면 여기 주어진 문장 보이세요? 그럼 이 주어진 문장에서 보시면 이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힌트가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어떤 힌트가 있다면 그 부분을 여기다 밀어 넣을 때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 없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것처럼 this, that, these, should, those, it, they, such 더 명사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앞에 주어진 문장 이게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게 들어갈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this나 that 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단수. 그다음에 thes나 those 같은 건 뭐가 나와야 돼요? 복수. 이런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적어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시작을 여기서 these라고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건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것을 나열하고 있는 것 바로 뒤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번에 넣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these가 있다는 건 앞쪽에 these를 지칭할 만한 무언가가 따로 나열이 되어도 되고 아니면 한꺼번에 라고 해도 되겠죠.
앞에서 childre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그럼 받을 때 우리가 these 또는 those라고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있는 명사가 단순이야 복수냐는 정확한 이정표를 나타내는 말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지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 말고 여러분들 만약에 주어진 말에 여러분들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the one, the1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3번이 정답이라면 뒤쪽에는 나머지 the other 또는 others가 들어가서 이 부정대명사도 반드시 순서와 관련이 있어요. 반드시 one이 있어야 another가 있어요. one이 있어야지 others가 있는 겁니다. others가 먼저 나오고 one이 나중에 나온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시대명사나 아니면은 부정대명사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 뒤에 무조건 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찾아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리딩 스킬입니다. 저희가 오늘 03도 문제 풀기를 위함이니까 말은 여기까지만 해서 아끼도록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문제처럼 보스라는 것이 주어진 문장이 있다라는 건 그건 뭐라는 거예요? 둘 다라는 거니까 앞쪽에 적어도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고 그걸 지칭하는 말로 both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 자,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를 잡으셨다면 그렇다면 실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문을 읽어볼게요. 보기 문장에서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쇼라고 해서 보기 문장이 여기입니다. 참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면 both explanation have been used for evidence for conformity in psychological experiments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정보는 뭘까요? 그냥 읽으면 될까요? 에이씨, 두 가지 실험은 사용되어졌다가 아니죠. 어느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 both explanation, 양쪽의 설명. 그럼 여러분들 두 가지 설명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었다는 거겠죠. 그죠? 두 가지 설명. 앞쪽에 두 가지가 제시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설명이라는 것은 이용되어져 왔다. 완료의 수동태입니다. 뭐를 위해서? 증거를 위해서 뭐에 대한? 수능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심리 실험에서 그렇게 됐대요. 라고 한다면 심리 실험에서 두 가지가 사용되어져 왔다? 자, 그렇다면 앞쪽에는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정보가 언급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뒤쪽에는 어떠한 심리 실험에 사용되어졌는지 정황적 증거가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한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자, 제가 아까 제목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bandwagon 이펙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jump on the bandwagon이라는 말을 관용어에서 우리가 언급되어진 부분이고 또 제 수업을 들었다면 거의 대부분 이 학생들이 이 표현을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류에 편승하다. jump on the bandwagon. 근데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서부시대에 갑자기 이 jump wagon이라는 것이 뭐고 그게 동충 서커스단과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 이건 미리 먼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자면 이 서부시대 때 우리가 이 어떤 미디어가 발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연방 정부의 대통령을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제 어떤 주민들의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표현을 받아야 될 때 사람들이 정치와 관련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모이라고 하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동춘 서커스단 같은 외관에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그 유람단들을 데리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유람단들이 마을마다 방문을 하죠. 해서 어떤 마을 공원에서 막 공연을 한껏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외관이 무대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갑자기 정치인이 딱 올라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던 거 이런 것들을 시류에 편승하다. 왜?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려고 막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자기가 딱 폴스탁 튀어 올라서 그 외관에 올라가서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저를 대통령 뽑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대변할 때 이럴 때 분위기를 타서 싹 끼어든다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류에 편승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저희 EDM TV도 진행하고 있지만 EDM TV 관용 표현에서도 제가 시즌 1에서도 아마 이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경 지식을 두고 보면 하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평소에도 매일매일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그게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jump on the bandwagon이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그것을 어떻게 용어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꼭 공삼독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기도 했고 또한 실제적으로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내용들을 알고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좀 더 깔끔하고 매끈하죠. 모든 독해 지문을 배경 지식을 알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런 스킴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줘도 못 먹나? 가져가면 챙겨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버려요? 챙겨 가져가셔야죠. 일반적으로 공시에서 많이 다뤄지는 소재들 그리고 이미 노출된 소재들은 뻔하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 공삼독 베이직 편에서 챙겨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 3를 가장 메인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설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심리학 실험에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밴드웨건 이펙트를 어떻게 해요? 우선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것 자체는 뭐다? 하나의 현상이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the rate of uptake belief 어떤 믿음과 아이디어와 fast and the trends and increases 아니 이런 걸 믿어가는 거 성취해 나가는 것 자체가 상승한다. 뭐를? The more 더 많이 상승하고 they have already been adopted by others. 근데 그것들을 왜 많이 가져가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having already been adopted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되어졌기 때문에 채택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채택되어진 그러한 의견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주방세제를 팔면서 1등인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부님들. 자, 지금 구매하십시오. 이런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사니까 너도 사라 라고 하는 건 지금 설득 논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선택되어진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앞쪽에서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문을 보셨을 때 이런 지문들이 자 앞쪽에 있는 이러한 정보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랑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1번 이전의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밴드웨건에 대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시적 유행 같은 것들이 점점점 상승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혹시라도 밴드웨건 이펙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뭐다라고 적어도 지문 안에서 최소한의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설명에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두 가지 이 특성에 관한 설명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지문 함께 풀어보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The tendency to follow action or believe or others 라고 나오네요. 자, 성향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나 또는 행동을 따라가려는 성향. 근데 누구의? 다른 사람의 자, 믿음과 그리고 행동을 따라가는 그 성향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individual, 어떤 개인들은 직접적으로 confirm, 순응하는 것 자체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또는 individual, 어떤 개인들은요 derive information, 정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해 줬네요. 어떤 개인들은요, 자, 남을 따라하는 걸 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가 또 팥빙수 먹으면 나도 팥빙수 먹을 거야. 네가 라면 먹으면 나도 라면 먹을 테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또는요, 어떤 개인이 단 사람이 저걸 샀으니까 저게 좋은 거니까 샀겠지. 라는 이런 마음. 이 두 가지가 바로 두 가지의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oth explanation을 얘가 받아주면서 이러한 설명들은 have been used, 사용되어집니다. 증거로서 뭐에 대한 conformity, confirm, 순응하다, 순응성을 위한 증거로서 사용되어집니다. 뭐에 있어서에? 자, 심리 실험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말했던 both explanation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1번, 2번에 해당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설명.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를 더 좋아해?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정보를 더 캐내? 이 두 가지 설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용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쪽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올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압력이라는 것 자체는 사용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explain,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 실험 그리고 information, 정보라는 것이 이용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이 두 개의 설명이 다른 심리 실험에서도 이용되어지는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 설명. 개인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뽑아내는 이 두 가지 것들을 both explanations라고 잡아주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실험에서 사용되어진다고 했는데 그 실험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실험? 첫 번째 experiment 이 실험이요.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에요? autokinetic에서 요 설명. 요 두 가지 설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주어진 문장은 여기에 들어가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같이 맞춰주는 거죠. 단단하게 빼박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빼박이겠습니까? both explanation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한 게 바로 3번 문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4번 이후의 문장에서는 그 두 가지 실험이 어떤 류의 실험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빼박 몇 번이요? 4번이면 빠밤 맞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 문제라는 건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그 발문에 맞춰서 정확하게 지시 대명사랑 지시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갔을 때 최상의 컨디션이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싹 밀어넣는 게 그게 삽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베이직 같지 않다고요?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제시되는 지시어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미 많이 언급되어진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베이직에 여러분들 포함이 되는 문제고요. 이 베이직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였었어요, 여러분들? 삽입 문제였죠. 그렇다면 맥을 같이 하는 삭제라든지 배열이라든지 그 밖에 관련된 지문 길이와 유사 소재들을 통해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여러분들 함께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페이지 넘기시면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환을 넘겨보시면 실전 문제가 3개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역시 안 푸셨다고요? 역시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 6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또 저만 쳐다보는 거 아니시죠? 자, 잠깐 멈추시고요. 퍼즈 누르시고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6분의 시간을 제가 드리지만 선생님 저는 한 8분, 10분 걸린대요. 괜찮아요. 다 풀고 스탑 멈춤 버튼을 다시 플레이로 재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그대로 딱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다 푸셨습니까? 다 푸셨으면 이어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문제. 자, 전체 흐름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문장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재가 같네요. 그렇죠. 방금 제가 밴드웨건 이펙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도 밴드웨건 이펙트에 관련된 문항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얘는 시작하자마자 문제예요. 예.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주거나 아니면 설명이 일반적으로 덧붙이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바로 소재를 쏴버리는 경우, 문제를 쏴버리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더더욱 1번부터 의심도 하셔야 되고요. 천기누설. 보통은 이렇게 시작할 때 1번이 답인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자, 서울시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소재가 뭐겠구나라고 한번 간파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건 has come to 뭐뭐 하게 되었으며 be understood 이해가 되어졌대요. as a form of manipulation 조작의 하나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influence people to join with the trend in politics, consumer behavior. 그렇구나. 한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시간이 흐르면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졌는데 하나의 형태래요, 여러분들. 근데 manipulation이라는 말 자체는 정말 나쁜 말이에요. manipulation, 조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작. 조작. man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손이고요. fool, 당겨서, 손으로 당겨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꼭두각시 인형 같은 거 우리가 놀이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조작하잖아요. 거기서 어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작의 형태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거죠. 근데 뭐하게? Join with the trend. 트렌드에 부합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정치 분야와 그리고 소비자 행동 분야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라고 하면 밴드웨건 이펙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내용인가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얘기죠. 자, 보세요. manipulation이라는 말 자체는 조작이에요. 이게 좋은 뜻을 쓰는 게 아니고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1번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밴드웨건은 나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This phenomenon does not allow. 자, 이런 현상은요, 뭐 한대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도 씁니다. For its individual. 이렇게도 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해당 문장은 나중에 구문 분석도 해드릴 문장입니다. 정답이란 게 아니라 구문 분석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각각의 개인이 실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particular value, 개인적인 가치들, 어떤 특별한 가치들을 스스로가 실험해 보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믿음, 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지 아닌지, 자, 만연한 트렌드라는 것이 something with, 자, something with, 자, 이게 무엇인지 with which 관계대명사 함께 있나요? They choose to take part. 그들이 take part with라는 말에서 여기에서 이 with를 데려간 거죠. 얘네들이 이것을 본인들이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지를 choose, 선택할 때 자기네들이 그것을 취할지를 선택할 무엇인지 여부를 see, 보기 위해서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과 특별한 가치들을 실험하도록 개인을 허락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 않아요. 이 부분입니다. does not allow. 허락하지 않아요. 왜? 조작이니까요.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걸까? 아니, 그런 생각을 하게 내비두지 않아. 개인이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한다거나 고민하게 만들면 어떤 조작이 불가능하잖아. 이 사람이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자 행동이라고 했잖아. 물건 더 못 팔아요. 정당에 휩쓸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넌 생각하지 마. 무조건 따라와. 라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나왔던 manipulation, 어떤 조작을 하려고 했던 이 부분과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둘 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기조가 같습니다. 즉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1번 그리고 2번에 해당이 되죠. 특히나 2번은 지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뒤에 있는 구문 분석 파트에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걸 소재로 해서 사람들에게 조작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생각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부정적인 게 뿜뿜뿜 뿜어져 나오죠. 그런데 3번에서 social psychology, 사회심리학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tendency, 경향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과 행동을 놓게 만드는데요. 자, 어떤 그룹과 함께, 그리고 이것은 일명 herd mentality, 집단에 있어서 mental, 그리고 group think, 집단 사고라는 거죠. 집단인식, 집단 사고라고 불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이 집단 속에 속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 단체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 결국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밴드웨건 이펙트죠. 시류에 편승하게 만드는 거. 결국은 앞쪽에서 언급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조작,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개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뒤쪽에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herd mentality, 전체적인 집단에 있는 정신세계나 아니면 group think, 집단 사고 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밴드웨건 이펙트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다, 그런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4번 보니까 추가적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역접이 아니라 순접인 거죠. 그러면 이 순접에도 내용이 마이너스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플러스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얘기가 되겠죠. 밴드웨건은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추가적으로 나빠요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건 good influence, 뭐다? 좋은 효과를 준대요. 좋은 효과요? 저희 지금 좋은 효과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왜? 밴드웨건 이펙트가 나쁘다, 조작한다, 사람들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 집단사고로 몰아간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게요, 좋은 효과가 있대요. 정치와, 자,
소비 행동에 뭐가 되게 좋은 영향이 있대요. 그럼 뭐야? 지금까지 나쁘다는 얘기하는 건 추가적이란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여러분들. 전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4번만 맥락을 달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01번 문제는 앞에서 기출됐던 문제와 같은 유사 소재를 여러분들 배열해서 아까는 여러분 삽입 문제였지만 지금은 삭제 문제로 응용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이렇게 되면 밴드웨건에 대한 소재가 더 친숙해지는 효과와 그리고 삽입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삭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는 눈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2번 문제 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빈칸에 들어갈 만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가 바로 빈칸입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초반에 빈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베이직 난이도. 원래 빈칸은 초반보다는 중반에 있을 때가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초반이나 아니면 끝 말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주제일 확률이 높은데 중반에 들어갈 경우는 서브 토픽인 경우도 대단히 많고요. 주제와 정반대의 각을 이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 우리 베이직 편에서는 초반이나 끝단에 들어가 있는 빈칸 위주 문항을 주로 풀게 될 건데요. 여기 지금 문항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Many of the discoveries which initiated the scientific revolution. 많은 발견들, 발견의 많은 부분들은 which, 얘네들은요. 관계대명사, initiate, 시작하게 만들었다. 과학적인 revolution, 뭐가 되겠습니까? 과학적인 진화, 과학적인 혁명이죠. 과학적인 revolution, 과학적인 revolution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시작하게 만들었던 발견들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 궁금하네요. 선지 한번 보시죠. were welcomed, 환영받았다. were received, strong belief, 강력한 믿음으로 수용되었다. were greeted with a great opposition, 반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great 들어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거대한 반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여러분 느낌 딱 오지 않아요? 받아들여졌다, 거부됐다예요. 허허라. 이렇게 되면 맥락이 다른 게 지금 3번밖에 없는데 4번 보시죠.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과학의 엄청난 발전에 기여했다. 여기도 좋은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라서 1번, 2번, 4번 가지고 싸워야 된다면 독해 진짜 섬세하게 해야 돼요. 정말 섬세하게 해야 돼요. 왜? 1번, 2번, 4번은 여러분 문제 자체가 뭘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 긍정적인 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긍정적인 거에서 섬세하게 나누는 거잖아. 야,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살맛 나는 거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래서 어려운 거죠. 좋은 것과 행복한 것과 살맛 나는 걸 구분하라고 하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못 느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게 필요하다. 원픽입니다. 몇 번? 2번이죠. 바로. 출제자의 의도가 접니다. 제가 출제자니까요. 의도가 학생들이 선지 분석을 먼저 하도록. 그래서 이걸 베이직 편에 배열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풀 때 우선 먼저 하고 지분에만 달려들지 말고 선지를 날카롭게 분석해서 여러분의 스탠스가 유리하도록 만드는 거. 그걸 의도하고 싶었어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요. 잘 됐어요, 여러분들. 잘 됐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참 잘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시는 이 화면이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독해 방향성을 잡아줄 거예요. 인생에는 답이 없을 때가 있지만 문제는 답이 반드시 있고요. 선택지가 이렇게 3대 1의 버전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그렇다는 건 이게 지금 팀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 자리에 들어갈 때 지금 이 빈칸이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갈지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갈지만 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죠. Many of the discoveries which initiated the scientific revolution. 발견의 많은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혁명을 시작했던 발견의 많은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도전, 뭐에 대한 도전입니까?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에 대한 도전 때문에 도전 때문에 여러분 되게 환영받았을까요? 되게 반대에 부딪혔을까요? 부딪혔겠죠. 반대에. 왜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우주의 중심은 바로 지구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중요성이라는 것도 그것에 대한 믿음.
결국은 여러분들 수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common knowledge 뭐가 됐대요? 흔한 진실이 되었대. 흔한 사실이 됐대요. 뭐 신께서 뭘 만들었다. 이 복잡한 우주를 신이 만들었고 그것의 주인공은 지구도 태양도 아니다. 뭐에? as center. 그러니까 결국은 신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나니 지구도 태양도 이 우주의 주인은 아니다. 위에는 갓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통적인 개념이 확실하다면 기존의 여러분들 과학적 혁명이라는 것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대에 부딪혔다? 정답 몇 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자, 몇 번? Great opposition. 강력한 반대를 마주하게 됐다. 정답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주어진 빈칸의 내용에 앞뒤 내용을 추론하고 그리고 선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탠스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는 거 그걸 03도 기본편에서 여러분들 꼭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항 여러분들 함께 풀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 세 번째 거. 요번에 세 번째 빈칸은 어느 부분인지 볼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빈칸이네요. 근데 글의 소재가 보니까 As many as 1 in 4 adults reported suffering from the mild insomnia found in recent Harvard survey. 허버드 대학의 조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as many 어느 정도냐면 1 in 4 adults 4명 중에 1명 꼴이 자 뭐를 고통을 보고하고 있대요. mild 아주 순한 insomnia. insomnia 뭐가? 불면증이죠. 불면증을 4명 중에 1명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문장 가봐야 되겠죠. 자, 뭐에 있어서의 sleeping mad. 앞쪽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게 build up 형성해 나갑니다. 어떤 부분에 tolerance를 관용을 만들어 나간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문맥상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이 진정 효과가 있는 sleeping mad라는 건 여러분 바로 뭐겠습니까? 수면제겠죠. sleeping medication, 수면제. 이런 수면 치료에 있어서 수면제 같은 것에 관용이 생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가 생긴다는 거죠?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내성. 관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만 이거는 병에 대한 어떤 약에 대한 관용이라는 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것을 빠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성한대요.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의미합니다. That to get same effect.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they stop. 자, 여러분들 either A or B. A 또는 B다라는 건데 A를 의미하거나 또는 stop working. 자, 그들이 이런 수면제들이 working altogether 작동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내성이 만들어지면 그럼 뭘까요? 작동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그럼 뭐가 될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 자, 뒤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It doesn't add up the health's sustainable solution. 이 말은 it doesn't 그것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건강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대요, 여러분들. Either way, 어찌되었던 이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대요. 그렇다면 약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렇게 됐다는 건데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내성이 생기면 우리가 복용량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선지 한번 보시죠. 자, you need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돼요. As a sleeping field should be developed. 다른 약이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You have to take a higher and higher dose. 복용량입니다. 점점 높은 복용량을 취해야 된다. You should not take the medicine anymore. 더 이상 먹지 말아야만 한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될까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성이 발달이 되면 결국은 tolerance, 약에 대한 tolerance가 생기게 되면 약이 역할을 멈추거나 그러면 이건 복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멈춘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운동해야 된다는 걸까요? 다른 약이 나와야 된다는 걸까요? 다른 약이 나오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겠죠. 다른 약이 나온다면 나름 지속 가능하죠. 왜? 이 약 먹다 안 되면 이 약으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다른 것만 나오기만 하면 약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방법이긴 하죠. Sustainable solution이긴 하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약이 효과를 멈춘다거나 아니면 복용량을 점점점 have to take 늘려야만 한다는 거죠.
늘려야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은 방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뭐 그러면 하루 100알씩 먹을 건가요? 그럼 사이드 이펙트로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이 아랫부분이 정말 큰 힌트가 되는 거죠. 효과가 없거나 이러하다. 이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즉 효과가 없거나 복용량을 계속 늘려야만 한다. 근데 이건 안 된다. 정답 몇 번일까요?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정확하게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문항을 여러분들이 데이 3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데요. 문장은 저희가 해설지에 한 문장 한 문장 해설지를 따로 해설지 자체의 문장 단위를 끊어읽기를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답지만 들고 다녀도 지문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앉아서 풀고 복습할 때는 답지를 오려서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놓치지 마셔야 될 거. 뒤쪽에 보면 저희가 구문 체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구문 체크하기 베이직 편에서는 각각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지금 답을 찾기 위한 유도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문법적인 부분에 구문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노메넌. 이 현상이라는 것은 허락하진 않아요. 개인에게 어떤 걸 허락하지 않느냐? examine. 실험하도록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와 믿음을 실험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allow for라는 말 자체가 승인하다라는 뜻도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allow for 자체는 그냥 allow라는 말이 허락하다라는 말로 쓰여서 뭐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이 스스로 실험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개인의 가치와 믿음에 대해서, 특정한 가치와 믿음에 대해서. 근데 그걸 왜 확인해 보려고 할까요? to see, 인지 아닌지. 자, 출제 포인트가 바로 여기 부분이죠. see 다음에 나온 if는 라면이 아니라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보시는 해설지에 보면 그 해설지에 구문 체크업 부분이 있고 그 구문 체크업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런 만연한 트렌드라는 것이 무언가가 될 수 있는지 with which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to choose take part 참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인지 아닌지를 자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뒤에 있었던 with 뒤에 있는 이 something 이 something을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which를 선택한 거고요. 여기 있는 with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저희 기본서 수업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전치사 offer 따라 넘어간다고 했죠. offer 하면서 넘어가면서 with which가 되는 형태가 이겁니다. 저희 기본서 함께 해주신 학생들은 offer 나왔구나 싶으실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저희 관용 이 지금 구문 분석에서는 포인트가 see if 부분이에요. see if 부분이지만 뒤쪽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부분도 따로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희 에듀윌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 단과 특강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따로 강의로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부분은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만 풀 버전의 강의가 이렇게 예쁨하게 여러분들 언급이 되어지고 원래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강의를 교재를 혼자 풀어도 최고. 하지만 강의가 필요하다면 저희 에듀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럼 그때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설명드리겠죠. 자, 두 번째 구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발견들, 근데 이 발견들은 자, which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initiate,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혁명을 시작했던 많은 발견들은 문장 전체의 주어는 요거고요. 동사 were created. 자, 수동태입니다. 출제 포인트는 BPP입니다. 자, 마주하게 됩니다. 엄청난 반대에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그들의 도전 때문에요. 전통과 종교적인 개념에 대한 주제, 어떤 도전, of the universe, 우주에 관련된 전통과 종교적인 개념에 대한 도전 때문에 엄청난 opposition, 반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답은 opposition이에요. 하지만 이 포함된 문장에 수동형 구문, be created with라는 표현으로 수동형 구문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이 구문 체크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도 겹치지 않고 여러분 연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세 번째 지문입니다. With either means that you have to take a higher and higher. 자, 이것은 either means 의미합니다. that 이하를
you have to take higher and higher. 점점점 많은 양의 복용량을 먹어야만 합니다. To get the same effect.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 또는 they stop working altogether. 그것들은 작동하기를 즉 효과를 내기를 멈출 것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which either means that you have to take higher and higher dose. 점점점 높은 복용량을 원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들이 자, 또는 아예 멈춘다라는 거. 같은 양의 여러분들 복용량을 하루에 한 알짜리 제가 수면제를 먹었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일은 2개를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 먹었을 때는 말똥말똥한 거죠. 왜 잠이 안 오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나타낼 때 either A or B 두 가지를 나타낸다. 둘 중에 하나다. either A or B에 관련된 구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신기할 거예요. 왜 which로 시작하지? 이런 부분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관련된 구문이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본강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03독이 1, 2, 3편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끝나고 나면 실제로 뒤쪽에 self-vocab not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자 내용을 쫙 펼쳐보시면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할 때 나만 몰랐던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evolution 이런 게 있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적고 여기다 뜻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잘라서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이건 나만 모르는 복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단어집이라는 건 모를 수도 있다고 모아놓은 거지만 실제로 내가 거기서 아는 것도 있겠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 셀프 복화 노트는 독해지문을 하루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공부해야 될 공부한 분량 중에서 모르는 것들 그럼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장을 수첩을 개인적으로 사서 이렇게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셀프 복화 노트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를 하시고 또 들고 다니시면서 이 책과 하나를 묶어주시면 되죠. 여기 정리하면서 팁이 day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덱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day 1을 복습하고 다시 한번 문제집을 풀어볼 때 그때도 여러분은 day 1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먼저 읽고 시작한다면 어휘 때문에 멈추지는 않을 것이고 어휘가 아닌 순수하게 나의 독해 리딩 스킬 또는 아니면 사고력 등으로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 가부가 결정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셀프 복화 노트는 여러분이 부록이니까 난 안 쓸 거야가 아니라 잘 사용했었을 때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칼을 쥔 손이 범죄자면 그건 누구를 해할 수 있지만 칼을 쥔 손이 의사의 손이라면 그 손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죠. 단순한 셀프 복화 노트 단어장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어를 살려줄 단어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공부를 보람차게 마무리했다면 여러분 플래너 체크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쌓아가셨을 때 아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문제를 푼다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주는 효과를 03독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03독 기본편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여러분과 같이 인사드리고 또 소개해드렸는데요. 본강에 대한 내용도 저희 에듀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갈 거니까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재에 관련된 또는 내용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역시나 에듀윌 1:1 게시판에 여러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독해를 살립니다. 아무 문제 아니고 좋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03독 기본편에서 뵙겠습니다.